세계 랭킹 1위, 32분, 그리고 2세트 연속 한 자릿수 실점. 숫자만 보면 그냥 또 하나의 안세영식 완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진짜 흥미롭게 만든 건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진 선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2005년생, 이제 막 세계 무대에 올라선 일본의 신의 아케치 히나. 안세영과의 생애 첫 대결을 마친 그의 인터뷰는 우리가 안세영을 왜 세계 최강이라 부르는지를 상대의 시선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인터뷰를 한 문장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7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BWF 일본 오픈. 세계 최고 등급 바로 아래인 슈퍼 750 대회입니다. 여자 단식 32강에서 안세영과 아케치가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스코어는 21대 6, 21대 9. 그런데 점수 자체보다 이 점수를 만들어낸 과정이 훨씬 특별했습니다. 흔히 쓰는 세계의 벽이라는 말이 이 경기만큼 딱 들어맞는 경우도 드물죠. 그 벽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한 사람은 다름 아닌 패자인 아케치 본인이었습니다. 아케치의 이야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이번이 일본 오픈 첫 출전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막상 코트에 서보니 역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첫 메이저 대회, 그리고 첫 세계 1위와의 대결, 긴장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을 상대로는 그 긴장을 풀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채 적응하기도 전에 경기는 이미 안세영의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아케치는 경기 전 나름의 승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무리하게 공격해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랠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랠리는 아케치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코트에서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긴 랠리에서 오히려 안세영의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꼈어요. 긴 랠리는 제 강점인데도 상대는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실수를 해줄까 싶었습니다. 이 한 문장 다시 들어보세요. 어디서 실수를 해줄까 싶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주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케치는 이어서 말합니다. 뒤쪽에서 코스를 나눠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네트 앞에서도 한 박자 쉬었다가 내보내니까 제 발이 멈추는 장면이 많았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위에서는 코스를 자유자재로 나눠치고 전위에서는 타이밍을 죽여서 상대의 리듬을 끊는다. 공격을 서두르지 않는데도 상대는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 이게 바로 안세영의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아케치의 인터뷰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후위 스매시와 코스 나눠치기를 열심히 갈고 닦았어요. 그런데 조금 느슨한 공이 오면 찬스다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전부 네트에 걸려버렸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 말입니다. 안세영은 일부러 살짝 느슨해 보이는 공을 내줍니다. 상대는 지금이다 하고 달려들죠.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은 함정입니다. 마음이 앞서니 샷이 급해지고 급해진 샷은 그대로 네트에 걸립니다. 제가 그 공을 제대로 넣기만 했어도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찬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즉, 아케치가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세영이 무너지도록 유도한 겁니다. 실점의 대부분이 안세영의 위닝샷이 아니라 아케치의 강요된 실수였다는 점. 이게 세계 1위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두 세트 모두 한 자릿수. 경기 후 아케치의 소감은 담담했지만 그래서 더 와닿습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공이 들어가지 않으니 끝까지 마음이 살아나지 않은 채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내는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오픈 같은 원정 경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한 점의 소중함을 더 느끼면서 해나가고 싶어요. 패배를 곱씹기보다 세계 최강과 부딪히며 배운 걸 1점의 무게로 정리하는 모습. 세계의 벽을 실감한 신혜가 남긴 이 인터뷰는 역설적으로 안세영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사실 이 완승은 예고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안세영은 2026 시즌 들어 이미 우승만 7번. 4월 아시아계 인선수권, 5월 싱가포르 오픈, 6월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개인전 3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앞에는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우승도 있었습니다.
전형 오픈 준우승을 빼면 나선 개인전 대부분을 제패한 셈이죠. 여기에 아시아 단체 선수권, 우버컵 같은 단체전 정상까지 말 그대로 절대 여왕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조차 대회 전부터 여자 단식은 안세영이 절대 여왕, 그 아성을 무너뜨릴 자가 나올까 라는 제목을 달았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은 다음 경기로 향합니다. 안세영의 16강 상대는 일본의 오쿠하라 노조미로 확정됐습니다. 오쿠하라는 32강에서 중국의 한첸시를 상대로 첫 세트를 내주고도 11대 21, 21대 11, 21대 14 역전승을 거두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진, 스토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쿠하라가 어떤 선수입니까? 2017년 세계선수권 챔피언이자 리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긴 랠리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의 대명사로 불려온 베테랑입니다. 2017년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마린과 벌인 73분 혈투는 지금도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되죠. 자, 방금 우리가 아케치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안세영이 긴 랠리에서 상대를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랠리와 체력의 화신 오쿠하라, 그 랠리를 통째로 삼켜온 안세영. 신예를 32분 만에 정리한 세계 1위가 이번엔 랠리의 전설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적은 어떨까요? 두 선수의 역대 상대 전적은 안세영이 5전 전승 5대 0. 오쿠하라는 아직 안세영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도 안세영이 1위, 오쿠하라가 11위로 격차가 있죠. 숫자만 보면 기울어진 승부입니다. 하지만 오쿠하라가 어떤 선수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물러설 베테랑이 아니죠. 경기는 7월 16일에 열립니다. 안세영이 5승 0패의 우위를 그대로 이어가며 일본 오픈 2연패를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오쿠하라가 홈코트에서 첫 승의 반란을 일으킬지, 다음 발걸음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6강 경기 결과도 바로 정리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